안녕하세요. 쉬지 않은 강남점 고지 원장입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1년간 난자 채취를 못했어요. 겨우 채취한 난자를 모두 폐기했어요. 난자 채취 수가 점점 줄어들고 등급이 나빠져요. 난포가 늦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난소기능 저하인 분들은 난포가 늦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속도라고 하면 생리모 3일째 갔을 때 동난포들이 조그맣게 보여야 하는데 난소기능 저하 환자분들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늦게 보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보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난포의 크기가 성장하는 속도가 정상적이면 난자 질도 양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자 채취할 때 점검해야 될 상황과 성공적인 난자 채취를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난소기능 저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정상 생리 주기가 27일에서 30일 정도, 이 정도 주기인데 그것보다 너무 빨라지거나 너무 느려지거나 하는 변화가 생기면 생리 주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배란의 기능과 난소 기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리량의 감소입니다. 자궁 내막 두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리량의 감소는 난소 기능 저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관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생리량은 한 5일에서 7일 정도 생리를 지속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패드가 푹 젖게 생리혈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생리 기간이 5일에서 7일 정도 되지 않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패드가 푹 젖게 생리혈이 잘 나온다면 이식할 수 있는 자궁 내막 두께는 나오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생리량이 좀 줄어드는 변화가 보인다면 나의 난소가 이제 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관 시술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가 있으면 난자 채취 시 반응이 불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난포의 개수입니다. 난소 기능 저하의 경우에 과배란 시에 난포 수가 5개 이하로 난포 저반응근인 경우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난소 기능 저하인 경우에는 사실 5개도 많죠. 한두 개 정도 보일까 말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난포가 자라는 속도입니다. 생리 3일째부터 난포가 잘 보였는데 그 후에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이렇게 들쑥날쑥하다고 하면은 정상 난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난포의 크기입니다. 과배란 시에는 난포의 크기 여러 개가 다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많이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난자 채취 시에 하나의 난포만 너무 크게 자라거나 혹은 너무 빨리 자라서 이제 나머지 난포가 작아버리면 채취할 수 있는 난자의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난포액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초음파상에서 이제 까맣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제 난포액입니다. 초음파에서는 액체가 이제 까맣게 보이기 때문인데요. 난포액은 난포를 채우고 있는 영양분이 가득한 액체입니다. 난포액은 혈장으로부터 유래되는데 호르몬과 난자에서 분비된 단백질, 스테로이드, 과림막 세포, 혈장 단백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 물질이 어떤 비중으로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좋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따라서 난포액의 질이 결정되고 그것이 난자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이상 수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FSH라고 하는 호르몬의 수치인 경우 조기 폐경 혹은 폐경을 이제 판단하는 데 중요한 수치인데요. 10 이하가 되면 정상입니다. 그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참고로 한 40 이상이 되면 폐경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의 수치가 됩니다. 10에서 40 정도 사이는 이제 폐경 이행기로 보고 난소 기능 강화에 대해서 주의하게 이제 회복해야 되는 시기로 보시면 되고 40 이상이 되면 난포 반응이 별로 없고 폐경에 가까워졌거나 이미 폐경된 상태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2 수치가 5에서 10 이하로 낮게 되면 폐경에 가까워졌거나 혹은 이제 폐경인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AMH 수치가 1점대 혹은 0점대이거나 실제 나의 나이보다 5살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난소 기능 저하로 진단하게 됩니다. 난소 나이 검사라고 불리는 AMH 검사를 했을 때 AMH 수치가 1점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난소 기능 저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리 불규칙, 생리량의 감소, 시험관을 할 때 과배란 시에 난포 성장 불량 증상 요것들 중에 하나만 이상이 먼저 보이고 그 이후에 나중에 호르몬 검사나 이상 수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정상입니다. 이렇게 호르몬 수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생리불순이 있거나 생리량이 감소가 있거나 난포 성장에 불량과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면 난소기능저하로 내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고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난자의 수를 늘리는 걸 할 수 없지만 채취하는 난자의 수를 늘리고, 즉 과배를 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난포의 개수라든지 난자의 수를 이제 늘릴 수 있고, 난포가 자라는 속도를 조절하고 난포가 일정한 크기로 자라게 하고 난포액의 구성 물질을 개선하는 것은 시험관 난자 채취 전의 준비를 통해 가능합니다. CG한의원에서는 극난소기능저하 여성의 난자 채취를 위해 3단계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난소의 담음, 어혈을 해독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난소의 혈류 문제를 개선하게 됩니다. 난소의 혈류가 문제가 있으면 난소는 순환이 저하되면서 노폐물인 담음과 어혈이 쌓여서 만성적인 염증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1단계 치료에서 난소에 쌓인 어혈과 담음을 잘 해독하여 난소로 좋은 혈류와 영양이 공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는 난소 양기를 강화하는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거는 이제 난포가 잘 안 자라는 분들인데요. 하초의 양기를 강화하는 치료를 통해서 난포의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때는 여성의 생식 기능과 관련된 가장 깊은 부위인 외음부 주변의 질 내부, 그리고 자궁 안쪽까지 치료의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난소의 음혈을 충만하는 단계입니다. 난소로 들어가는 혈류에 가장 정밀한 음혈이 충만되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난자 질에는 난포액이 어떤 영양 성분을 가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난자 채취 전까지 난포액이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 단계입니다. 난소기능저하 여성은 마음이 급해서 무조건 시험관 시술을 먼저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난소기능저하에는 시간이 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한 후 시험관을 한다면 더 빠르게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